여러분, 연쇄살인범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테드 번디, 잭 더 리퍼, 조디악 킬러 이런 이름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말 최악의 살인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양신하이.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67명을 죽이고 23명을 강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4년 동안 한 번도 잡히지도 않고요. 그럼 그가 사용한 도구는 뭐였을까요? 바로 벽돌, 망치, 도끼. 네, 그냥 주위에 있던 거 아무거나 잡고 사람을 죽였어요. 마구잡이로요. 그럼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냥 아무나, 진짜 아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고 있던 가족을 몰살시켰는데요. 한밤중 양신아이가 낯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망치를 들고 퍽!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즉사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피해자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중국에서도 이 사건은 너무 끔찍해서 그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양신아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1968년 중국 허난성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 양신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릴 적엔 평범했어요. 영리했고 조용했고 공부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책만 붙잡고 사는 아이라고 불렀대요. 마을에서도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수준. 집 벽에는 금이 가 있고 벽 틈으로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이었죠. 그런데 가족은 무려 6남매. 이런 집에서 6남매가 함께 컸습니다. 밥은커녕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양신아이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요. 가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곡식을 내서 식권을 사는데 그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뜯어다 직접 요리해서 먹었다고 해요. 다른 애들은 밥을 먹는데 그는 풀을 씹었습니다. 이러니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는 항상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만둬라. 돈도 없는데 무슨 공부냐?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아니, 난 공부할 거야. 양신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사이에 주먹이 오갔어요. 결국 16살에 양신아이는 집을 나와버립니다. 공사판, 공장, 식당.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양신아이는 깨달았죠. 이대로는 안 돼. 답은 간단했습니다. 훔치면 되잖아. 그의 첫 범죄, 냄비 절도. 저거 하나만 훔치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처음엔 냄비, 그 다음은 돈, 그리고 강도, 그리고 강간, 살인. 양신아이는 점점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사람이니까 감옥 가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양신아이는 감옥에서 더 악랄한 괴물이 됩니다. 1988년 첫 번째 체포, 제목은 절도. 2년 동안 노동교화형을 받게 돼요. 교화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도망칠 수도 있겠구나. 감옥에서 그는 범죄를 더 체계적으로 배운 겁니다. 1991년 두 번째 체포. 절도로 잡혔는데 이번엔 강간 미수까지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시작된 거예요. 1996년 세 번째 체포. 이번에도 강간 미수로 5년형.
이쯤 되면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는 감옥에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2000년 출소. 그날부터 양신아이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쇄살인범 하면 보통 특정한 지역에서 활동하잖아요. 근데 양신아이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떠돌았습니다. 4개의 성을 넘나들면서 허난, 허베이, 산둥, 안후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67명을 죽였어요. 양신아이의 방식은 잔인한 것도 잔인한 거지만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밤이 되면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냥 들어갑니다. 당시 중국 시골은 밤에 문을 안 잠그는 집이 많았어요. 에이, 도둑이 어딨어. 이 좁은 마을에 누가 남의 집에 들어와? 그렇게 방심한 순간 양신아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죽였습니다. 벽돌, 망치, 도끼, 뭐든 손에 잡히는 걸로. 살인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망치로 한 방, 그 자리에서 즉사. 한 명 쓰러진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 가족이 그 자리에서 몰살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성폭행을 해요. 온몸이 피범벅이 된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럼 경찰이 잡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양신아이는 너무 작고 너무 빨랐습니다. 그는 신장 158cm의 굉장히 작은 체구였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만큼 몸이 가벼웠던 거예요. 뛰면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양신아이의 살인은 끝이 없었어요. 사람이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상한 놈이라서? 그냥 미친 놈이라서? 아니요. 양신아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사회 때문이야. 그의 첫 번째 살인은 이별 통보를 받은 바로 그날 밤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출소 후 양신아이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였죠. 여기까지는 뭔가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당신 감옥에 있었던 거야? 그의 전과 기록을 알게 된 여자친구. 그리고 이후가 상상이 되시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여성이 많긴 했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노인, 부부 전부 살해했어요. 그때 당시 중국 공안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 이건 한 명이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행 속도가 너무 빨랐고 살해 방식이 너무 효율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양신아이 혼자서 저질렀습니다. 2003년 경찰들 사이에 내부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망치를 사용하는 살인마가 있다. 4개의 성을 떠들며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범인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2003년 허베이성 살인사건 현장. 형사들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구석에서 뭔가 발견됩니다. 이거 뭐야? 한 쌍의 장갑.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지문 분석, DNA 감식. 결과는 연쇄살인범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어요. 범인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온다. 잠복수사 3개월. 경찰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궜는지 확인하고 수상한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허베이성의 한 허름한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는 남자. 그런데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직원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경찰이 호텔로 출동했어요. 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양신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묻습니다. 신분증 있어? 없어요. 순간 형사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허난 사투리? 너 어디 출신이야? 그 순간 양신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튑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서 도망치려 해요. 그리고 형사의 권총이 그를 겨눕니다. 움직이면 쏜다. 그렇게 11월 3일 허베이성 창저우의 한 호텔에서 양신아이는 체포됩니다. 2004년 2월 1일 허난성 러허 중급 인민법원 양신아이의 1심 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법정은 썰렁했습니다. 가족들 방청석은 텅 비어 있고 기자도 없고 그냥 조용한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인 양신아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양신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2월 14일 양신아이는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재판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네? 우리 가족을 죽인 놈이 재판을 받았다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몰라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공안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공개할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이 더 커지면 안 된다. 67명을 죽인 최악의 연쇄살인범인데? 중국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형 집행 전날 양신아이는 교도소 관계자를 불렀어요. 제 장기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제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네? 67명을 죽이고 이제 와서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요? 이때 경찰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 양신아이의 기록을 깬 범죄자는 없었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남자, 양신아이. 아직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깨져서는 안 될 기록입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